알면 할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저희 지지익선이 재충전을 위해서 약 한 달 정도 녹음 일정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에피소드, 그러니까 월요일날 올라가는 지지익선 메인 에피소드는 결방 없이 매주 올라갈 예정이고요. 하지만 이제 뉴스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나오는 기사들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뉴스 브리핑은 약간 부득이하게 결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휴식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지사항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내용을 하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디지털세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디지털세니까 세금입니다. 세금.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지금 세금 체계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냐면 저희 뉴스브리핑 4회 넷플릭스법이라든지 23회 글로벌 법인세 이런 걸 들으셨다면 지금 글로벌 IT 대기업들을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구글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유튜브도 구글 거고 지메일도 구글 거고요. 안드로이드도 구글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이 구글을 이용을 하는데 이 구글의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어디서 매겨야 되냐는 거죠. 지금은 대부분을 미국에서 혹은 그 페이퍼 컴퍼니에서 납세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일부는 내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내고 있긴 한데 얼마를 냈냐면 우선 작년에 매출이 한 5조 원 안팎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정확한 매출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대한민국에서 알 수가 없지만 대충 이렇게 전문가들이 감안을 해보니까 한 5조 원 정도를 매출을 올린 것 같은데 구글 코리아에서 신고한 매출은 2,200억 원 이고 법인세로는 97억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지적은 사실 글로벌 IT 대기업이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이나 정부에서 내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0월 8일 며칠 안 됐죠. 10월 8일에 OECD 및 G20 국가들이 모여서 합의안을 도출을 했고요. 총 136개국이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국가들이 하나의 이런 세금안에 대해서 지지를 한 건데 이를 일명 디지털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주권이랑 직결되는 거예요. 세금을 어떻게 매기고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는 그 국가에서 정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136개국이 모여서 단일 세금 징수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자, 합의안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둥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를 이용해서 필라 1, 필라 2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필라 1 같은 경우는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다국적 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 발생국에 배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가는 외국 기업에게 우리나라가 세금을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약간 지금까지는 없던 세금 징수안에 대한 거고요. 지금까지는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태평양에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시아 태평양을 서비스하는 지사를 세금이 싼 나라의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세우고 그곳에 매출을 몰아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겠지만 각 국가마다는 그걸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적용 대상은 연간 200유로 한화로 연간 27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럼 과세 대상이 얼마나 되냐? 과세 대상은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5%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중에서 10%를 넘는 초과이익 중에서 그 일부에 대해서 국가에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 국가가 있겠죠. 이 국가 안에는.
근데 사실 이런 논의 자체는 꽤 예전부터 있었어요. 꽤 예전부터 아니 이거 글로벌 대기업들 너무 여기저기 많은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미국에서만 세금을 왕창 내는 게 말이 되냐. 각 국가별로도 이거에 대한 뭔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한 2019년, 2020년 이렇게 계속 나왔었는데 이걸 항상 반대하던 건 미국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당연해요. 미국은 글로벌 IT 대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뭐 페이스북 등등등 너무 많은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미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서비스를 전 세계에 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징수해버리면 미국에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이 반대했느냐? 아닙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찬성을 했어요. 왜 극적으로 미국이 동의를 했냐면 바로 필라2를 얻어내기 위함입니다. 이게 합의안이 총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필라1이고 필라2를 얻기 위해서 미국이 한 발짝 양보를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어요. 필라2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에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필라2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다국적 기업은 어느 국가에서 경영을 하던 다 같이 합의한 최저 세율은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율이 좀 적은 나라를 찾아다녔어요. 기업들이 법인세가 좀 낮은 국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경영을 했었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만약 어느 국가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국가들이 합의한 세율보다 더 적은 세율의 국가를 찾아서 거기다가 기업의 경영을 하면은 뭐 낮은 법인세를 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합의한 세율만큼은 다시 내야 됩니다. 어디에? 본사가 위치한 곳에 내야 돼요. 지금 협의된 세율이 15%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A 국가라는 곳이 법인세율이 10%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싸다. 이 국가는 싸다. 여기서 기업을 경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국가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를 했더라도 지금 OECD를 포함해서 G20 국가 다 동의한 이 15%의 세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5%에 대한 세율을 본사가 위치한 곳 이런 곳에서 더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납부를 하는 국가나 대상만 달라지지 어딜 가서 경영을 하든 15% 정도는 법인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라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신기한 발상이에요. 법인세를 뭔가 조절하는 것은 그 국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죠. 법인세를 많이 걷겠다. 법인세를 조금 걷겠다. 뭐 각자의 논리가 있겠죠. 법인세를 많이 걷는 것에 대한 논리도 있을 거고 법인세를 조금 걷는 거에 대한 논리도 있을 텐데 그거와 별개로 글로벌 기업은 어느 국가에서 경영을 하든 15%는 내야 되는 거예요. 이 글로벌 법인세의 개념을 제대로 도입하게 되면 가장 역사적인 변화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물론 이 법만 들어보면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숨막힐 수 있는 법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적용 대상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연간 매출액이 한화 기준 1조 1천억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정말 잘 나가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합의안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1, 필라2를 좀 알아봤는데 지금 이게 그래서 확정이 된 거냐? 뭐 사실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정해진 건 아니고 현재 OECD 국가 그리고 G20 국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합의 및 추인을 한 것이고 2022년 초에 기술적인 작업을 좀 완료를 하고 2022년 중순부터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이 끝나기 전까지 다자협정안에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럼 서명을 하고 나면 각 국가마다 법을 개정해야겠죠. 그래서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것까지 2022년 말까지 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은 2023년부터로 계획이 되고 있어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 디지털세의 대상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많은 국가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정말 다양한 국가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이 생기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정도가 이 디지털세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국 기업에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좀 한 발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만약 디지털세를 납부를 했으면 그 납부한 디지털세 금액만큼 국내 법인세에서 빼주겠다.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세가 나옴으로써 기업들이 져야 될 세금에 대한 부담을 좀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들어보면 참 신기한 과세 방식이 여러 국가를 넘어서,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의 조세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국가를 넘어선 지금 과세 방식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로 합의도 됐고 출연을 예고하고 있어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거랑 또 디지털 사업에는 국경이 없고 이렇게 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가 또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런 법안이 생기는 것도 처음이고, 이런 법안에 많은 국가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최초인데, 이게 정말로 시장에 짜잔 하고 적용이 됐을 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아니면 그 후속 법안으로 어떤 합의안들이 더 나오게 될지, 그런 걸 좀 지켜봄직하고요. 이 법이 생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국가별 이득은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처럼 너무 큰 글로벌 대기업에게 각 국가들이 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은 생기지만, 반대로 자국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 얼만큼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지도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겨 보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136개국이 지지를 선언한 이 디지털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변화가 있을 만한 소식이 있으면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녹음을 해보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막 탄력을 받아서 계속 열심히 설명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